동화 백설공주 속에 나오는 거울 기억하시죠?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요. 그런데 젊은 공학도들이 집안의 사물을 제어하고 대화도 가능한 스마트 거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국민대학교 안홍기 이용욱 학생과 함께 사물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오늘 갖고 오셨는데요. 직접 개발한 스마트 거울,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스마트 거울은 이제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거울이 서버 역할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음성 인식을 통해 원격으로 클라우드와 접속하고요. 그리고 가정기기의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거울을 통해서 동영상 시청이나 버스나 지하철에 대한 위치 정보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뉴스 정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어떠한 동영상을 보여줘라는 요청을 하면 예.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통해서 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버스 및 지하철이나 이런 위치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제 현재의 위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 정보를 음성을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화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외부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울과 직접 대화를 하는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대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장착돼 있다고 하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거울하고? 네, 실제로 가져왔듯이 보여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궁금하네요. 오늘 저녁 방송이 끝나고 뭘 먹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해장국에 소주 한 잔. 방송 해장국에 끝나고 소주 해장국 한 소주 잔. 한잔 해야겠군요. 기계도 맛을 안 내요. 저도 네. 궁금한데 그럼 저도 네네.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나 오늘 화장했는데 어때?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약간 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나 화장했는데 예뻐?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뭔가 철학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고 화장해서 변해서 그런가요? 네, 아마 그런 니트 있게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한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화면을 또 한번 만나볼까요? 가습기 시작. 가습기가 켜집니다. 모니터 시작. 모니터를 켭니다. 자, 집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이렇게 거울을 선택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안에는 누구나 거울을 하나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울은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거울에 IoT 기능을 추가하여 좀 일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예, 예. 또 거울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비추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고 거울 앞에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내비칠 수 있어서 이런 거울에 대화 기능을 추가하여 사물 인터넷이 사람 표정을 인식하고 나아가 감정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혼자 사람들한테 이 거울 친구가 생기면은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백설공주 동화 속에 나왔던 이야기가 현실 세계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원리가 사용됐나요? 네,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거울 같은 경우는 거울이 빛을 반사만 하지 투과는 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거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빛을 잘 반사도 시키면서 이제 투과도 잘 되는 그런 특수한 재질의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원리는 쉽게 남산타워라든가 이렇게 밝은 실내에서 어두운 밖을 봤을 때 유리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추면서도 밖에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는 우선 음성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명령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STT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준 이후에 그 바뀌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서 해당 명령어가 있으면은 해당 기능을 없으면은 방금 보셨듯이 대화 형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사용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한 주 사용자는 이제 1인 가구와 실버 세대입니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현대인들이 거울을 보면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오늘의 날씨를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실버 세대나 1인 가구처럼 혼자 살면서 감정적 공감의 부재가 큰 사용자들에게 거울이 인공지능 대화체로서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앉아 있는 홍기 형 역시 8년째 혼자 자취 중인데요. 그래요. 네. 이제 혼자 밥을 먹고 가끔 혼자서 술을 마시는데 이런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감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기 씨가 현실에서 느낀 그런 감정을 실제로 그 거울 보면서 대화 혼자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가끔 힘들 때 힘내자라는 식으로 이제 뭐 다들 해보셨을 것 같긴 그렇게 한데 얘기를 네. 하면은 여기 거울이 이제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식의 대답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거울. 그거를 이제 현실화한 건데 개발자가 총 몇 명입니까? 네, 저희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분이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많았나요? 네, 눈물이 저희가, 그렁그렁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스토리는요. 저희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주말에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밤새 작업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쪽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뭐 라면과 김밥으로 이제 먹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몇 주 뒤 알고 보니까 그때 일요일 아침이 이제 홍기 형의 생일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그게 지금도 이제 좀 미안하고 좀 고마운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번은 어디 다른 데 가셨나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네. 해외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겠군요. 네, 예,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재밌는데 앞으로도 이제 개발이나 창업을 뭐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공학도 젊은 공학도로서의 신분으로서나 진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없는 정출군 같은 경우는 현재 관련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 취업을 할지 아니면 유학을 갈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취업과 또 취업 아닌 또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무와 곁들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좀 약간 다들 어렵다 보니까 이런 좀 진로에 대해서는 좀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고민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젊은 공학도로서의 고민은 아무래도 IoT 시대처럼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배워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배워야 할 내용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고민을 그냥 고민으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개발 역량을 늘려가지고 더 좋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젊은 공학도로서 동생 이용욱 씨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미래 IoT,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이제 자동차 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차량 안에 아하. 사물 인터넷이 결합이 돼서 저는 예.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 거울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경험들과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사람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해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안홍기 씨한테는 본인들이 그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앞서 용욱이가 대답한 내용과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가 저는 핵심은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발달된 미래의 모습은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초연결성보다는 사람들에게 실익과 가치를 줄 수 있는 가치적인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가올 이런 IoT 미래에서는 저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주고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기술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토론을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기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았으면은 이 스마트 거울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을 방송으로 좀 그러니까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YTN 사이언스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들에 대해서 담은 YTN 사이언스 특별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2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안홍기 이용욱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